데이비드 호킨스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5장 생명의 에너지가 불멸임을 알면. 두려움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가장 강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이 비롯하는 중추이고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두려움은 어떤지 진상조사에 들어갈 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생의 주기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생과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 대다수에게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경험을 둘러싼 미지의 세계와 씨름할 때면 흔히 두려움과 싸웁니다. 이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탄생과 죽음에 대해 그가 얻은 통찰을 공유하는데 그중 많은 것이 도발적이고 놀라운 내용이면서도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모든 강의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탄생과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영원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맨 먼저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특정 의식 수준으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이미 400대이고 누구는 이미 성인이고 누구는 간신히 40이고 누구는 간신히 생존만 가능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카르마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식 수준의 세계 지도를 만드는 작업 중인데 이 지도를 보면 대륙별 의식 수준 분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북미는 431, 멕시코는 400으로 측정되고 남미로 내려가면 300대로 측정됩니다. 남미 국가들은 300대이니 매우 양호합니다. IT만 빼고요. 서반구의 정중앙에서 느닷없이 IT가 5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410, 중미 국가들은 300대입니다. 이렇게 서반구는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정중앙에서 55로 측정되는 IT만 빼고 말이죠. 그런 데서는 12살까지 살아남기만 해도 운이 좋은 겁니다. 지구본을 돌려 반대편 반구를 보면 유럽은 300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 정도, 중국은 300 정도이고 한국은 400대입니다. 그런 다음 중동을 보면 180 정도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죄다 180, 140, 150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25, 90, 70으로 내려가거나 심지어는 40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인류의 의식이 거의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인간으로서 카르마에 따라 현현하는 시점에서 운명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특정 의식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특정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생의 순간에 부여받은 의식 수준 측정치가 있습니다. 부여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전 생에서 도달한 지점이죠. 우리는 또한 정확한 죽음의 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용맹하게 죽을 수도 있고 질질 짜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전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전사로 살다 죽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황홀했습니다. 의식 수준이 어떤 수준 이상이면 전생을 다 기억합니다. 그냥 다 의식이 됩니다. 모든 생은 결국 하나의 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을 끝내고 다음 생을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하나의 생입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찔러 죽여서 함께 몸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실력을 가진 최고의 전사였고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황홀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그를 죽였고 그는 알라를 위해 나를 죽였습니다. 몸을 벗어난 우리는 마주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죽음의 순간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없는 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죽는 순간 여러분은 도약합니다. 이것이 카미카제 조종사가 높게 측정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탄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으니까요. 내가 전직 카미카제 조종사를 만난다면 서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높은 목표에 헌신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신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어떤 카르마적 목적에 기여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임을 알고 거기서 얼마간 보상을 받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청중 앞에서 측정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항하세요. 긍정 반응. 죽음의 정확한 순간은 사람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카르마적으로 결정된다. 저항하세요. 긍정 반응.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정확한 순간, 즉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언제 죽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죽는지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63세에 죽게 되어 있다면 62세에 차에 치여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63세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온갖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지배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문제가 진짜라고 믿고 싶다면 온갖 부정적 믿음으로 자신을 아프게 만드세요. 그래서 건강 테러리즘이라는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떠는 걸 보면서 은밀하고 아기애찬 만족을 얻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절대 더도 못 살고 덜도 못 삽니다. 그러니 그냥 삶을 살고 걱정은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전에 나는 근육 테스트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실과 진실의 부재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침술 경락을 따라 방출되는 오라의 에너지장을 의식이 제어하며 빠르게 응답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면 팔이 즉시 강해집니다.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근육 테스트를 5초만 해봐도 응답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존재하는 순간 진실의 에너지가 더 강해져 팔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술하는 순간 거의 즉시 답을 알게 됩니다. 답의 에너지가 팔을 따라 흐르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진실이 부재하면 팔이 약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진실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비개인적인 것입니다. 원형질 수준, 세포 수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것을 알아보니까요. 생명의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만 생명 보존의 법칙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배적인 법칙입니다.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형태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만 있습니다. 파리를 때려잡으면 파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에테르체로서 계속 날아갈 뿐 자기의 변화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유체 이탈을 해봤습니까? 유체 이탈을 할 때는 몸을 벗어나는 순간을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다음 순간 방 안을 떠다닙니다. 환상 쪽이죠. 여러분은 몸으로 돌아가고 싶던가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벗어나면 밑에 누워있는 몸이 보일 뿐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떠나기로 예정된 순간에 생명은 육체를 떠나고 여러분은 저 밑에 죽어있는 육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것은 그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나입니다. 유체 이탈을 해본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 있고 저 몸은 저기 있는 그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하품하다가 입에 들어온 날벌레를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길을 걷다가 길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사실이다. 긍정 반응. 파리는 자기가 방금 육체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다 다른 몸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양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잘 때 꿈꾸는 시간이 많은지를 알아봤고 그렇다고 측정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의 꿈속 삶이 진짜라고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삶에 비해 거의 진짜 같다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재밌는 꿈속 삶을 살다가 현실의 고양이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그 삶도 재밌다고 여깁니다.
모두 하나의 삶입니다. 현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진짜 삶은 당신 집안에서 사는 것이고 꿈속 삶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성의 주제가 너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과학자였지만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 깊은 지옥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성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23번은 깨닫게 해줄 만큼 책이 많았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책들을 모조리 읽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아이고, 창피한 줄 아세요. 시간을 많이 아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 여행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팔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200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약하게 만드는 것은 200 미만으로 측정되고 세계 인구의 85%가 그렇습니다. 이 행성에서 도달 가능한 궁극의 의식은 천으로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600은 1000만 명 중 한 명꼴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인 540에 이른 사람은 세계 인구의 0.4%입니다. 심장 차크라의 수준, 사랑의 수준인 500에 이른 사람은 4%입니다. 세계 인구의 4%가 가슴에 바탕합니다. 0.4%는 무조건적 사랑에 바탕하고요. 이러니 성인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성을 축하하는 것이고요. 성인이 흔한 존재라면 성인에 관한 책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은 희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대체로 어느 수준일까요? 의식의 지도의 맨 위쪽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요? 의식 수준은 그 파워의 로그 값입니다. 의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파워는 10의 제곱의 제곱의 제곱이 되어 맨 위쪽에서는 실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부정성을 모두 상쇄할 수 있습니다. 천의 존재 하나가 지구상의 모든 부정성을 뒤엎습니다. 천 수준의 아바타 한 사람이 인류의 부정성 전체를 상쇄합니다. 미국은 421로 측정됩니다. 즉, 우리 사회는 400대입니다. 지성, 대학 진학, 책임감, 청구서 완납, 예의 바름을 중시합니다. 400대는 이성의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입장인지 알겠죠? 의식의 지도상에서 중동은 200보다 아래쪽에 있고 미국은 400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 사람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당시에 영국 외무부 장관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는 180에서 190, 히틀러는 80 정도였고 협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수준의 사람들은 이성과 윤리에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요. 영국 측은 히틀러가 서명한 평화 조약을 가지고 돌아갔고 히틀러는 회담장을 나서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조약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냐? 이 멍청한 것들아 하면서요. 마치 마약 딜러가 그래, 이번 코카인 선적권으로 2천만 달러 줘야지. 월요일까지 꼭 보낼게. 당신은 수표 오기만 기다리면 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해온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국제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대화하는 상대방의 의식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화 상대방이 400대라면 계약을 지킬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는 법이 있고 계약이 있으니까요. 국제협정 운운하는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와 국제협정을 맺는 건데요? 이 아래쪽 사람들은 그런 걸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다수 인류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평균 의식 수준은 약 207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의식 수준은 얼마였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70이 나옵니다. 크로마뇽인, 호모 에렉투스 등 사람과 동물의 의식 진화를 추적해보면 말이죠. 우리도 사람과 동물입니다. 붓다 탄생 당시 인류의 의식 수준은 90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당시는 100이었고요. 1400년대, 1700년대 등 100년 단위로 추적해보면 인류의 의식 수준이 계속해서 19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 수준은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기간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190에 머물다가 1980년대 후반에 갑자기 207로 도약했습니다. 즉 인류의 의식 수준은 거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 진실성의 수준이 2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반 4세의 폭정이나 종교 재판이 벌어진 이유고 몽골 쪽이 들이닥쳐 수백만 명을 학살한 이유입니다. 몽골 쪽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살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회적으로 큰 진보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예제입니다. 학살하는 대신 팔아먹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노예제가 발생한 맥락을 보세요. 노예제가 악일까요? 아닐까요? 죽느니 금화와 면잎에 팔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생에서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갤리선에서 노젓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요. 그 생에서 나는 내 참모습이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데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계속해서 그 잔인하고 잔혹한 학대를 견뎌야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잡아둘 수 없어. 죽으면 돼. 그리고 나는 육체를 떠났습니다. 세상에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 세상에 머물려고 고문당할 필요가 없어. 이러고는 나는 내가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들을 엿먹였고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와우! 와우! 다시는 누구도 날 때릴 수 없어. 그냥 놓아버리고 잘 있어라 하면 돼. 호킨스 박사는 시대를 통틀어 인류의 의식 수준 측정치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생에서 그는 노예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죽음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호킨스 박사가 공유한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음의 순간이 미리 정해져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의 소나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가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에 바탕한 생각에 어느 정도로 지배되고 있나요? 현재 자신이 사는 모습이나 내면에서 불쑥 치솟는 두려움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종일 두려움에 꽂혀 있는 바람에 얼마나 에너지를 잃고 있나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바람에 얼마나 파워를 잃고 있나요? 두려움이 솟을 때마다 그것을 항복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